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내 눈빛이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한숨과 함께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 늙었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남은 건 저물어가는 일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청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50도 안 되어서 이미 삶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데 대체 왜 어떤 사람의 시간만 비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늙은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받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들고 또 깨어나고 이런 하루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이 썩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허락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현자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노자와 붓다,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거울 속 얼굴이 오늘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철학당은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굳고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지만 죽은 나무는 꺾이기만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늙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유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무서운 것은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입니다. 생각이 딱딱해지면 표정이 굳고 표정이 굳으면 인상이 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인상은 다시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답이야 하고 우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예수는 되셨겠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고집 센 노인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스마트폰 쓰는 것을 보면 요즘 애들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하고 잔소리를 했고, 며느리가 요리하는 방식이 자기와 다르면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 하고 간섭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모이면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숙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너무나 험악하고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는 그게 뭐니 하고 물었습니다. 손자가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가 뭐니? 나도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손자는 신기해하며 할머니에게 유튜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를 하면 할머니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나도 배워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할머니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모이면 할머니는 불평 대신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김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살아났고 주름은 여전했지만 인상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고 말입니다. 노자가 말한 유연함은 단순히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함이야말로 우리 뇌의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데 내 방식만 고집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면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이 하는 말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고 막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요즘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 어렵더라도 나는 못 배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볼게 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표정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상은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유연함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유연함은 굴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아이와 같은 호기심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세상이 궁금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귀찮아졌습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 써먹어. 이제 새로운 것 배울 나이도 지났어. 그냥 아는 것만 하고 살면 되지 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뇌가 활동을 멈춥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 전체의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호기심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뇌가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몸 전체의 생명력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늙어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사라져서 늙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4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65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실컷 쉬고 가고 싶었던 곳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기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밥 먹고 술 마시는 것도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박철수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책을 하다가 동네 서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천문학 책이 진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별을 좋아했지만 평생 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신비로운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망원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별자리를 공부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천문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천문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별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늘 밤하늘은 어떨까? 오늘은 어떤 별을 관찰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70이 넘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하고 말입니다. 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동시에 이렇게 작은 내가 이 광대한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힘입니다. 호기심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호기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의무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궁금한 것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황혼의 축복입니다.
길가에 핀 꽃 이름 하나를 새로 알아보세요. 그 꽃이 왜 그런 색깔을 띠는지 궁금해하세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혀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신기해하세요. 손자가 보는 만화를 같이 봐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해해보려 하세요.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떤지 경험해보세요. 평생 못 배운 악기를 배워보세요. 음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느껴보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궁금해하세요. 신기해하세요. 배우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세요. 경험하고 싶어 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청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호기심이야말로 세월을 거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기심이야말로 늙지 않는 영혼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붓다도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거나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것저것에 매달립니다.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의존합니다. 친구 모임에 일희일비합니다. 종교 활동에 과하게 몰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고독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빠진다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당당한 것입니다. 혼자 영화를 봐도 즐거운 것입니다. 혼자 산책을 해도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갈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편안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충만합니까? 이것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책을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고독을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늘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는 늙어도 기품은 늙지 않습니다. 주름은 늘어도 품격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주 연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식이 바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히 완전합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초대받으면 가면 되고 초대받지 않으면 안 가면 됩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고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늙지 않는 영혼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연함과 호기심과 품격 있는 고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지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늙을 수도 있고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늙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늙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어. 기력이 없어. 의욕이 없어 하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의욕은 넘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해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만 더, 1시간만 더, 1분만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을 한탄으로 채우지 마세요.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해 보는 것,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는 것, 안 듣던 음악을 들어보는 것, 안 보던 프로그램을 봐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뇌를 깨워주세요. 하루에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맞고 그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연함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루가 전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재미있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 전과 다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눈빛이 살아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생생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 몸에 주름을 남기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주름을 남깁니다. 몸의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의 주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름진 영혼을 다시 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유연함과 호기심과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응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오늘 당장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오늘 당장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당장 고집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현자 철학당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현자들의 지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청춘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현자 철학당이 더욱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지고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현자 철학당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